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이 책을 출간한 부산에 있는 맑은 소리 출판사 김윤희 대표 보살님이 연락이 와서 책장을 넘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번거롭지도 않고 보기가 좋다고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처음이라서 뜻처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윤희 보살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는 초발심
자경문을 배우게 됩니다. 절에 처음 오면은 제일 처음에 천수경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이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그 책입니다. 천수경을 마치고 나서 초발심 자경문을 배워야 한단다. 처음 절에 와서 배워야 하는 기본 공부이지. 이렇게 이제 무착스님이 말을 합니다. 어린 꼬마들이지만은 설거지를 하고 양치하고 한참 후에 책을 제때 끼고 들어가서 절을 크게 한번 하고 꿇어 앉아서 글을 배웁니다. 청룡은 한 달 만에 천수경을 외웠다. 마치는 날엔 공부를 잘 했다고 공책도 받았고 토종꿀도 한 종발이나 얻어먹었다. 가만히 보면은 토종꿀은 좀처럼 내놓지 않는 귀한 건데, 그날 책거리라고 옛날에는 책 한 권 마치면은 이 떡을 하고 귀한 음식을 내놓고 스승께 갖다 드리고 학생들도 먹고 그랬던 그 행사를 책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칭찬을 들으니 얼마나 좋은지 선물도 받고, 그래 너희 둘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나도 힘이 난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는 거란다 하면서 공책하고 꿀을 줍니다. 이제 초발심 자경문을 배울 차례다. 제목이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초심하고 발심 또 자경문 이 셋을 한데 묶어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됐지. 내용은 얼마 길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것을 한 책에 묶어서 처음 절에 간 사람들이 배우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초발심 자경문이라요. 초심은 절에 와서 이 말이나 행동 등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내용인데, 고려 때 보조국사께서 지은 글이지. 그 내용은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처음이 그래 나옵니다. 보조심지는 순리하고 친근현선하 속에 쉽게 등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면은 초심이는 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고 했지.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살지만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지내는 친구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도 있고 끼리끼리 모여서 논다는 말도 있지. 오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무착스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청룡의 친구는 누구지? 친구란 말이 나오자 청은 약수터에서 만났던 그 여자 행자 생각이 났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예로부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지. 부처님을 친구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부처님은 친구보다는 스승으로 모시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무착스님이 설명을 합니다. 참
이 도둑이 제발 저리라는 옛말과 같이 친구라는 말이 나오니까 정이 약수터에서 만난 그 여자 때문에 가슴이 이제 뜨끔했지요. 맨 처음 문구가 착한 친구와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에 따라 외우기는 했지만 약수터에서 만났던 여자 꼬마도 착한 친구가 될지에 대해 조금은 불안한 청이의 마음이었다. 둘째 날은 주로 절에서 지켜야 할 몸가짐과 마음 씀씀이에 대한 것이었고, 셋째 날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었다. 너희들 이해가 잘 안 되지? 예. 둘은 맞춘 듯 동시에 대답을 했다. 그래,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거야. 환경의 말씀이니. 그러나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차츰차츰 이해가 될 거야. 이 나무가 크면 그 그림자도 길듯이 모든 것은 지은 대로 받는단다. 너 하루거리 병을 아느냐? 고려 때도 아마 그 병이 있었던 모양이야. 하루 건너 아픈 그 희한한 병 말이야. 모르는데요. 두 형제가 동시에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없는 듯 해도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 마치 그 병과 비슷하다는 거지. 그런데 그 하루거리 학질이란 병이 저도 알아봤는데 어릴 때에 희한합니다. 그 열이 나고 아픈 시간도 그때가 되면 아프다가 그 이튿날은 안 아프고 멀쩡해요.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 하루거리 병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한문으로는 격일학 하루거리 병입니다. 그 병이 나면은 그때는 이술도 없고 병원도 멀고 해서 시골에서는 그 병 고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나도 한번 당해봤어요. 그 병이 나면 빈 솥이 아주 큰 가마솥이죠. 불을 떼면서 병난 아기를 솥에 앉히고 할머니가 꿀뚝에 가서 이 집에서 뭐 하고 있는가 크게 소리를 치면은 엄마는 자라찜이다고 대답하면 꼬마는 겁이 나서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못 나오도록 채반에 앉혀놓고 불을 떼니까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죠. 그것이 치료 방법이야. 참 어려웠을 때 그런 참 이상한 치료 방법이었죠. 그 다음엔 정해를 골고루 닦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다. 선정은 마음 안정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삼독 때문이라고 해서 이 탐진치 삼독이 모든 망상의 근원이고 병이 나오게 되는 원천입니다. 이 욕심을 지나치게 내게 되는 자체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성질을 내고 나중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삼독을 다스리려면은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되려면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 움직임을 잘 들여다보면 되지. 그러면 그 속에서 지혜로운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탐진치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 글을 읽고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 그래서 빨리 그 얘기를 해줘요. 꼬마들이 조릅니다. 이 무착 스님이 승려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 청과 용이 그래서 빨리 그 얘기를 해줘요 하면서 이제 조릅니다. 청이 스님 무릎 곁으로 다가가면서 졸라댔다. 동생인 용은 멀뚱멀뚱 스님 얼굴만 바라보았다. 청은 어릴 때부터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용은 좀 물렁해서인지 늦게까지 오줌 싸게 했다. 오줌을 싸게 되면 키를 뒤집어 쓰고 외동아들 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와서 그것만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용이 자주 그랬다. 아무래도 그 희한한 게 마지는 조금 용맹스럽기도 하고 동생을 돌봐주는 마음이 넉넉하고 동생은 형을 의지하게 마련이지요. 그 말이나 글을 배우고 뭘 하는 것도 형이 청은 적극적이었고 용은 형 얼굴만 쳐다보고 따라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을 얘기를 합니다. 참 어릴 때는 잘 못 먹고 안정도 안 되고 옛날에는 이 오줌을 싸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몇 번 소금을 얻어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오줌을 싸면은 그 외동아들 집 옛날에는 주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외동아들 집이 드물어요. 우리 동네도 한 70여호가 됐는데 외동아들은 한두 집이 있을까 말까. 그때는 참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그 집에 가려면 멀리 가야 되지요. 그러면은 조그마한 꼬마가 큰 키를 뒤집어 쓰면은 키가 땅에 지지직 끌려가지고 그래도 그걸 뒤집어 쓰고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많게 되지요.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줌 싸게 해갖고 놀리면은 정신을 차리라고 했는지 외동 아들 집에 소금을 얻으러 갑니다. 가서 이제 소금 얻으러 왔습니다. 그래 하면은 그 어른들이 알고 소금 한 종발을 내주면서 돌아올 때에 부지깽이로 키를 갑자기 뒤를 쳐요. 그럼 깜짝 놀라죠. 그만큼 놀라고 부끄러우면은 조심을 하라는 아마 지금 생각하고 보면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얻어오면은 이 할머니나 어머니가 국을 안 줍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은 이 저녁에 자다가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소금으로만 먹으라고 해요. 그럼 뭐 할 수 없지. 이 다른 반찬이나 물 있는 걸 안 주니까 그것만으로 밥을 며칠 먹다 보면은 저녁에 오줌도 덜 싸고 또 그게 소문이 나면은 친구들이 오줌 싸게 해갖고 학교 갈 때 올 때 오줌 싸게 누구누구 하면서 놀립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주어서 그런 병을 고치도록 하는 옛날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법으로 이렇게 조금 남았네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 오줌 싸개가 그 병을 고치도록 해주는 그런 것과 하루 거리병이라고 하는 그 희한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이 누구에게 얻어맞으면 형이 달려가서 혼내주고 형이라고 동생이 맞으면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형은 동생을 보호하려는 이 본능이 형이라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맞은 애는 36개의 줄 행랑을 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만큼
이 용은 동생이라서 좀 물렁하고 소극적이었고 청은 적극적이었다. 스님은 책상 위에 있는 사발의 물을 한 모금 들이킨 후 두 손바닥을 쓱쓱 비벼서 눈에 한참 대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 양생법으로 손바닥을 비벼가지고 열을 내서 눈에 이렇게 대면은 눈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선비들은 늘 그렇게 많이 하고, 무작 스님도 어디서 배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의 옛날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빨리 얘기해줘요, 어서 빨리요 하면서 두 형제가 요래 누워서 자꾸 조릅니다. 이놈들 누가 섬 넘어가나 숨 넘어가나 왜 이리 보채는고? 그래, 내 목 좀 축이고 얘기해 줄게. 이래서 불당골은 이 스승과 제자 꼬마 둘이 이렇게 이 밝은 분위기로 이 하루를 지내고 또 맞이하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